네. 연구 윤리 및 표절 예방 솔루션 활용법 제가 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교육들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도서관 교육은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홍익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료 이용 갔다가 죄송해요. 자료 이용 가지 말고 커뮤니티 가서 공지사항 눌러보시면 돼요. 커뮤니티 가서 공지사항 눌러보시면 학술 공지사항에 가시면 저희가 항상 해당 월에 교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계방학 1, 2월 교육 한눈에 보기 있죠? 업데이트 된 것도 있으니까 클릭해 보시면 정기교육, 오늘 하고 있는 건 모두 다 정기교육입니다. 정기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연구일리 및 표절 예방 솔루션 활용법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교육 입장 누르셨을 거예요. 그죠? 교육 자료도 여기 업데이트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내일 있는 이런 교육 듣고 싶다. 방학 중 문학 탐독 구병모 작가 편 보고 싶다. 교육 신청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해 보시면 됩니다. 그 입에 제가 이제 학부생분들 늘 강조드리고 있어요. 학부생분들 호수용제 점수 받을 수 있다. 이거 다 5점씩 드립니다. 그죠? 2월 달에 있는 교육들도 많으니까요. 많이 들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는 교육은 뭐냐? 연구윤리 및 표절 예방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그리고 표절 예방 솔루션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부터 올해 2026년이 다가와서 1월 달부터 제가 교육했던 건 이제 순서대로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논문 쓸 거다 혹은 리포트를 쓸 거다 했을 때 뭐부터 시작하죠? 기존에 어떤 논문, 기존에 어떤 연구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선행 요구를 하죠. 그래서 다양한 논문 검색해보고 그다음에 학술지, 영향력 있는 논문, 영향력 있는 학술지, 예를 들어 SCI급 저널 찾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어요. 도서 홈페이지나 다양한 구글 스칼라 이런 거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또 추천드렸던 게 AI 툴, AI 활용해서 다양한 논문들을 먼저 검색해야지 우리가 논문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논문이 있는지 탐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실제 논문을 쓰는 것은 누구다? 스스로 써야 된다. AI가 써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논문을 썼다 하게 되면 이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논문을 다 썼어요. 쓰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체크해야 되죠. 우리가 논문 투고랑 심사 받기 위해서. 요거 이제 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문을 쓰기 전에 내가 다양한 선의 연구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논문을 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뭔가. 그게 이제 연구 윤리 그리고 표절 예방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다 쓰면 어떡하죠? 교수님께 제출 혹은 내가 학술제 투고 하잖아요. 그럴 때 논문 완료 후에 연구 윤리를 좀 점검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 표절 예방 솔루션을 활용해서 카피킬러나 터니린 같은 내가 지금 한글 파일 혹은 워드 파일, PDF 파일로 논문을 완료했어요. 그럼 그거를 업로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빠뜨린 게 없나 연구 윤리적으로 논문 유사도 검사하는 겁니다. 표절 검사해서 요게 지금 내가 다른데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들고 오면서 출처를 안 밝힌 게 아닌가 그런 것들 점검하는 시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요 세 번째 있는 논문 투고 심사일 때 연구 윤리 확인하는 거. 그래서 연구 윤리 표절 검사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논문 투고 준비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도서 홈페이지에 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회나 학술지 내가 지금 우리 학부생도 한번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리포트를 내가 너무 기가 막히게 썼어. 그죠? 나 이거 진짜 역대급 A 플러스를 받은 리포트야. 난 이걸 조금 좀 어, 학술 발표되나 아니면 학술지 좀 게재하고 싶은데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혹은 대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텀페이퍼를 썼는데 교수님이 이거 좀 투고를 해보라고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제가 논문 투고 준비하는 방법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런 어, 그럴 때 좀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 그리고 표절 예방 솔루션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연구 윤리라는 게 뭐냐? 연구 윤리라는 것은 연구를 윤리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다. 그죠? 그럼 사실 그럼 끝나요. 그죠? 그럼 우리는 잘 지키면 돼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이게 연구윤리 위반이야? 혹은 이게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윤리 개요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요것들은 이제 연구윤리에서 좀 위반이 되는 상황이구나. 이거는 연구 부적절 행위, 이건 부정행위가 있구나라는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 부정행위,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부적절 행위, 중복게재, 자기 표절, 이중게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윤리 위반 행위구나. 이런 것들 위반 안 했을 때 나는 연구윤리를 잘 지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부정행위 네 가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연구 부정행위는요. 우리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의 제안, 수행, 과정, 결과 보고, 연구 처음 시작과 끝까지 있을 때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연구 부정행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기가 뭔지 나와 있고요.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 논문은 철회됐습니다. 리스에서 이 논문을 제가 막 검색해서 예시를 막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홍진영 가수거든요. 이 가수분이 그때 막 라스에 나와가지고 석사도 했고 박사도 때렸는데 논문들이 다 표절이 카피킬로 돌려본 거죠. 74%가 나왔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그죠? 그래서 표절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표절이 뭐냐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출처 표시하면 괜찮아요. 그죠? 내가 누구의 논문에서 들어봤는데 그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했었다. 선행 연구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적절한 출처 표시가 없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별표죠. 그다음에 그치만 요거 잘 보세요. 남의 거나 다 들고 와서 나 인용 다 했고 출처 다 달았는데 그래도 문제입니까? 라고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의 것이 주가 되고 자신의 것이 종이 되고 남의 것을 다 들고 왔어. 지금 보면 홍진영 석사 논문도 보면 74%가 나왔다잖아요. 표절률이. 그 말은 다른 데서 다양한 논문들 들고 온 거예요. 그 나의 알맹이는 없다라는 거죠. 연구를 했을 때. 70%가 표절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론 어, 2000년대 초반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밝혀진 게 2020년대겠죠? 그 20년 있다가 밝혀진 거예요. 20년 있다가, 그죠? 20년 후에. 그래서 표절,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국정감사만 가더라도 표절 막 다 잡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막 표절이 그렇게 막 대두되지 않았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표절 검사 같은 툴도 막 나오고, 이 시기에 있었던 것보다 전에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썼거나 리포트를 썼을 때 그 전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쫙 백업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죠?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창작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남의 것들만 다 들고 와서 난 출처 표시 다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주가 된다는 거. 표절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절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런 부적절한 출처 표시 부재 이차 문헌 표절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출처 표시를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직접 인용하면서 표절에는 유형이 세 가지 됐어요. 부적절한 출처 표시 한 번 더 볼게요. 부적절한 출처 표시, 출처 표시의 부재, 이차 문헌 표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부적절한 출처 표시는 뭐냐면 직접 인용을 했어요. 즉, 이 직접 인용은 뭐냐면 내가 어떤 논문에서 보니까 어, A 논문에서 보니까 그 A라는 논문의 서론 부분에 내가 원하는 말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홍익이라는 사람이 A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김홍익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는 딱 이렇게 내 논문에 갖다 쓰고 싶어. 그냥 그 사람의 문구가 난 너무 좋아. 하면 큰 따옴표를 쓰세요. 큰 따옴표를 쓰고 그 사람이 말했던 거를 그대로 넣으세요. 그리고 직접 인용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인용 부호 표시가 이런 겁니다. 직접 인용을 하면서도 인용 부호 없이 사용한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즉 뭐다? 인용 부호를 잘 써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인용한 것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나는 김홍익이라는 사람이 썼던 논문을 들고 와서 이렇게 풀었었는데, 김홍익 그런 말 안 했는데? 그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참고 문헌도 잘 써야 된다. 우리가, 제가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오늘 교육이 있어서 잘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인용, 올바른 인용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인용도 잘 해야 된다. 그런 것들, 부정확한 정보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죠. 자신의 저작물이 에서 타인의 것이 주가 되고 내 것이 종이 되면 안 된다. X다. 그래서 내 것이 주가 된다. 그래서 부적절한 출처 표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출처 표시 부재. 요거는 이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가 한 말 맞아? 라고 의심합니다. 누가요?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그래서 어,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인 것처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출처 표시 부재 표절로 되고요. 이 두 번째 게 좀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들고 와서 내 논문에 담을 때는 어떻게 하죠? 말 바꿔쓰기를 좀 하죠. 혹은 요약을 하거나 그 사람이 말했던 것들이 이렇다. 그 사람의 논문을 보니 이렇게 있었고 그런 부분을 나는 A라는 논문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다. 근데 나는 거기에서 이런 한계점을 발견해서 이런 식으로 나는 어, 연구를 하고자 한다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말 바꿔쓰기 합니다. 그대로 안 쓰잖아요. 그치만 그치만 그때 A라는 논문을 참고했다면 우리는 꼭 그거를 참고문에 담아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뭐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해서, 이 문장에서는 이 문단을 구성하는 걸 보니까 A라는 논문에서 들고 왔고, B라는 논문에서 들고 왔고, C라는 논문에서 들고 왔어요. 근데 마치 이 A, B, C 다 조합해서 이 문단을 만든 것 같은데, 마치 그 저자가 우리가 쓰는 사람이 글쓴이가 마치 내가 다 쓴 것처럼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절과 표절이 될 수 있다. 출처 표시 부재 유형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2차 문헌 표절 요거는 또 외국어 논문일 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자가 외국인이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봤어.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한글로 번역을 했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한글로 번역한 것만 내가 인용을 했다. 아니에요. 그러면 1차 문헌도 봐야 된다는 거죠. 혹은 내가 1차 문헌을 직접 본 것처럼 내가 그대로 인용했어? 그럼 2차 문헌 인용 안 한 거잖아요. 그럴 때도 발생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내가 외국 논문을 봤어. 그죠? 이게 원문이에요. 프랑스어로 된 논문이에요. 프랑스 아니 좀 그렇다. 영어로 된 논문이에요. 근데 오케이 영어로 된 논문인데 그거를 이 A라고 한 사람이 영어 논문은 누구라고 할까요? 케빈이라고 해요.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었다라고 김홍일이 썼어요. 근데 자 이제 김와우라고 하는 사람이 내 연구자야. 이제 우리입니다. 내가 이 논문을 봤어.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 논문을 이런 식으로 김홍익 씨가 썼구나. 라고 연구자가 봤으면 2차 문헌을 그대로 내가 마치 케빈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내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지금 본 건 케빈 걸 본 게 아니라 뭘 봤죠? 김홍희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김홍희, 그리고 나서 케빈 같이 인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연구자가 1차 저작물에 대한 내용, 2차 저작물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을 가미한 경우에는 2차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재인용 표시. 우리 재인용 표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예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인용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논문에서 재인용 표시 해주시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미콜론 같은 거 찍으면서 여기 외국인도 했고 그거를 나는 김홍익 씨도 했다. 이런 식으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건 밑에 읽어보세요. 요거는 2차원은 표절이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표절이라는 것들 잘 봤고요. 사실 제가 표절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어, 우리가 뭐 국정감사나 아니면 어떤 이슈 연예인들 이렇게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죠? 이런 이슈들이. 그럴 때 내가 썼던 논문, 학위 논문은 평생 갑니다. 우리 막 교수님들, 아니라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 제가 막 전화 받아보면, 선생님, 저 이거
참고문을 안 달았는데요. 애매한데 어떡해요? 무조건 달아라. 선생님이 언제 국정감사에 갈지 모른다고. 제가 말해요. 그럼, 아, 맞다고. 그쵸? 선생님들 다, 여러분의 논문들이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표절 주의 깊게 보시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표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부정에 대해서 위조가 있습니다. 위조는요, 존재하지 않은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위조, 즉, 없는 것들, 없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위조한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 특히 설문조사, 우리 양정 연구할 때 설문조사 했을 때 결과를 했다. 아니면 실험했을 때, 관찰조사했을 때 없는 거 내가 추가로 넣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유효성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때 실험 안 했는데 이 설문조사는 빠졌는데 전후 설문조사인데 전 설문조사가 없지만 후 설문조사만 있지만 전 설문조사를 마치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들었어. 위조라는 거죠. 연구윤리 부정행위. 연구 부정행위라는 거죠.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지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간 변화에 따른 만족도예요. 이건 그냥 예시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를 저는 이제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시간 측정했고요. 5시간 측정했고요. 7시간 측정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통계학적으로 유효성을 좀 만들고 싶은데 3시간을 그냥 없는데 그냥 추가했어요. 그냥 임의로 쭉 추가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1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단위로 나는 측정을 했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어, 이제 과학 실험에서 했다. 혹은 뭐 만족도 측정했으니까 양적 연구를 이런 식으로 했다. 했을 때 요거는 연구 부정행위 위조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사례죠. 왜냐? 통계학적으로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측정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허위로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 됩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조는요. 위조랑 좀 비슷한데 데이터는 있어요. 데이터는 있는데 의도적으로 조금 변형한 거. 그래서 통계 분석 결과 혹은 뭐 약간의 조금이라도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없을 것 같은 것들 좀 없애거나 자 있는 데이터를 없애는 것도 변조입니다. 그죠? 일단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내가 좀 바꾸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좀 축소시키거나 그래서 좀 왜곡해서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되고 아까도 마찬가지 시간 변화에 따른 만족도를 제가 측정했어요. 1시간, 3시간, 5시간 측정했어요. 근데 나는 시간이 갈수록 A라는 사람을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졌어. 그죠? 근데 B라는 사람을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걸 좀 증명이 좀 어렵네. C도 마찬가지로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기도 하네. D 같은 경우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다시 좋아지네? 이런 경우를 내가 조금 수정해야지 하고 이 만족도를 좀 수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기존에 있는 값을 통계적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결과 값을 임의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값을 임의로 조작 변형한 거죠. 요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위조, 변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 이 부당한 저자 표시는요,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 막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구 내용이나 결과의 공헌에 따라서 기여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혹은 부여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연구 내용, 결과에 대해서 공헌이나 기여가 없는데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 죄송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연구 공헌이나 기여가 있음에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 또 마찬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3번 예시를 좀 보시면 좋은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나는 이제 교수인데 지도 교수가 이제 지도 제자의 학위 논문을 어, 마치 이거 내 논문이야 하는 것처럼 해서 학술지에 단독으로 투고했어요. 문제 생깁니다. 그런 경우 있었죠. 국정감사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영국 부당한 저자 표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사 표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지욱이란 제가 학위 논문을 썼어요. 지도 교수님이 김홍익 씨였어요. 김홍익 씨, 김홍익 교수님 교신 저자로 넣고 내가 이제 주저자로 넣으면서 이제 학위 논문 발췌한 것임이라고 잘 써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부적절행위, 이제 연구 부정행위 네 가지 다 봤습니다.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까지 봤죠. 그 다음에 연구 부적절행위입니다. 요거는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어, 예를 들어 볼게요. 도서관에서 리터러시 측정하는 도구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리터러시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제가 딱 만들어냈어요. 도구를.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끝냈어요. 그러면 어, 하나의 논문이 났어. 근데 그거를 내가 썼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미 이전에 출판했던 내용의 일부 기존에 출판 디지털시를 했다. 근데 새 논문에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시 사용했다. 안 됩니다. 내가 내 논문을 인용했더라도 출처 표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중복 게재. 이거는 중요한 내용을 동일한 것에 게재하는 게. 이중 교재는 이미 게재했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리터러시 측정 도구 나는 해서 논문 완성했는데 요거 다른 곳에 혹은 동일한 것을 두 번째로 게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중 게재, 중복 게재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창성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연구 부적절 행위입니다. 이것도 연구 윤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독창성을 해야 할 정도로 자신의 연구 보고서나 연구물을 자꾸 이중 게재, 이중 게재, 부중복 게재 그것도 없이 출처 표시도 없이 자기 표절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알려드렸습니다. 예외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는 연구윤리 개요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구윤리를 잘 지킬 수 있는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연구윤리 위반이고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가 뭔지를 살펴봤어요. 연구 부정행위 네 가지,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 그다음에 연구 부적절행위, 그런 정보 게재나 이중 게재, 자기 표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AI 표절입니다. AI, 생성형 AI. 그래서 요거 중요한데, 저는 이제 별표를 치고 싶습니다. 이제 학부생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대학원생들도 들어와 계신데, 제가 아까 앞서서 표절 얘기할 때 어떤 얘기했죠? 20년 전에는 막 표절 검사 도구, 막 2000년대 초반이랄게요. 혹은 2000년대 즈음에는 표절, 그때도 표절이 이슈가 있었지만, 막 지금처럼 표절 검사 도구가 나타나서 한번 조금 이따 볼 거지만 클릭했을 때, 당신의 표절률은 몇 퍼센트입니다라고 안 나왔어요. 이제 성능이 더 좋아졌잖아요. 당신이 썼던 논문을 봤을 때 지금 이 문장에서, 이거는 지금 표절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문장과 기존의 이 논문의 문장은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세상이 더 좋아졌어요. 논문을 누가 써주네? 생성형 AI가 막, 나 세 달락만 써줘. 써줍니다. 그죠? 나 리포트 쓸 건데 이거 뭔지 알려주고, 만약에 내용을, 그럼 세 가지 장점과 세 가지 단점을 써줘. 써줍니다. 세상에,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증 과정을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선행 연구할 때 알려드렸고, 직접 써야 되는 것은 뭐다? 설령 상상형 AI가 답을 줬지만 그것들을 검증하는 건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검증해서 내 언어로 쓰는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생성 AI 답변을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했다? 표절 걸립니다. 어떻게 표절 걸립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더 발달되고 있고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서 본인 GPT 킬러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성능들도 더 좋아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아까 말했죠. 20년 전에 표절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표절로 걸렸죠. 저는 이제 5년 봅니다. 5년 있다가 표절, 이거 뭐야? 생성 AI가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AI 표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의하셔야겠죠. 생성 AI가 말해줬던 것들을 좀 대부분 내가 싫었다면 출처를 표시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있으니까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선행 연구 할 때부터 알려드렸어요. 생성형 AI. 챗GPT나 이런 것들, 이
생성 AI가 말해줬던 답변들은 정말 참고 자료, 보조 수단으로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들은 있어요. 그래서 뭐 홍익대학교 도서관 좀 그렇고 홍익대학교에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아마 뭐 교수학습센터나 아니면 홍익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아니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별도로 제시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늘 말하죠. 저도 어제도 물어봤어요. 약간 우리 챗GPT나 생성 AI로 막 상담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좋은 거 같아? 물어보면 좋은 거 같아 하다가 난 나쁜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나쁜 거 같아라고 답합니다. 그죠? 결국 어, 정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올바른 생성 AI 가이드라인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논문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나 정말 논문 잘 쓴 것 같아. 해서 학회나 학술지에 발표대회에서 나는 논문을 투고하거나 아니면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 알려드립니다. 학술활동. 그래서 부실학회나 의심학술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세요. 특히 대학원생들. 여기서 내가 뭐 메일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석사학위 논문을 좀 썼는데 어째서 메일을 받았는데 여기 학술지에 투고해라는 메일인 것 같은데 영어로 그냥 번역해서 내면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도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그 학술지가 뭐냐고, 그 학회 이름 뭐냐고, 그 점검을 해봤냐고 물어봤으니까, 안 해봤대요. 제가 물어봤어. 그 물어보고 나서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그거 위조 학술지일 수도 있고 의심 학술지다라고 제가 말했죠. 그 교수님께서 미리 알아봤어야 됐네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 윤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술지와 좀 다른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실 학술 활동은 뭐냐면 우리가 논문을 다 썼고 그걸 내가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학술 발표대회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심사위원분들이 꼭 있습니다. 동료 심사, 피어 리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 부실 학술 활동은 부정행위로 분류할 수 있는 학술활동.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 행위를 저희가 부실학술 활동이라고 하는데 부실학회나 아니면 의심학술지 등이 있어요. 그래서 부실학회는 뭐냐면 관련 학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 이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가 뭐냐? 동료 심사가 없어. 즉 내기만 하면 다 통과. 우리 SCI 그 학술지야. 너 지금 논문 있으면 들고 와. 내가 다 실어줄게.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서 논문이 발표되거나 게재가 허용되는 학회 또는 학술 단체가 부실 학회고요. 그 학회에서 말했던 학술지들, 출판 윤리를 따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출판 윤리 뭐죠? 피어 리뷰 없겠죠. 이윤 추구를 목적. 우리한테 학술지 투고해. 대신에 50만 원 내. 내가 다 이거 등재해 줄게. 우리 SCI 그 학술지 하라. 이런 것들 다 의심해 보시라는 거죠. 그죠? 부실 학회, 의심 학술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피어 리뷰가 없어요. 세 명의 피어 리뷰가 있죠. 우리 항상 기본적으로 학술지를 낼 때. 근데 그런 것들 없다라는 것들. 대신에 우리 이번에 학술 단체 발표 대회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합니다. 물론 제주도가 막, 그렇게 막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대신에 우리 좀, 좀 더 호화롭게 유람선도 타면서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신뢰성이 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학회에 비해서 이런 부실 학회의 가장 큰 구별 방법은 동료 심사가 없거나 굉장히 간소화. 저도 동료 심사 받아보면 알죠? 무섭습니다. 살벌해요. 어, 재심 혹은 이거 나는 다시 검토 필요하다. 딱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나 대학원생들 이거 중요하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이름 비슷합니다. 디지스 마커스도 있고 저널 오브 디지스 마커스 이런 것들. 그 혼돈을 줘요. 위조 학술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럼 결론은 뭐다? 이런 부실 학술 활동을 내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한번 오셔서 도서관에 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오시는 거 좋지만 홈페이지로 오시는 거. 그래서 등재 학술지인지 내가 지금 투고하려고 하는 학술지에 등급이 어떻게 돼? 나 지금 여기 학술지에 투고할 건데 여기 학술 대회에 참여할 건데 이거 괜찮은 학술지 맞아? 괜찮은 학술 대회 맞아?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점검할 수 있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KC를 통해서 건전 학술지 사이트 영향력
보는 거죠. 아, 이거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해 보니까 카테고리가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좀 등급도 좀 높고 임팩트 팩터가 좀 높네. 여기에 학술지는 좀 투고해도 되겠네. 이런 것들 파악하시라는 거고 이런 빌드 리스트나 이런 오밋 리스트들 다 있어요. 이것들 어디 있다고요? 도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 됩니다. 도서 홈페이지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혹은 케이시에 등재되는 것들 확인하시고 그죠? 그게 아니면 지금 보이시는 S2 저널,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이스 리스트나 이런 의심학술지 사이트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학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 좀 의심학술지, 의심학회인 것 같은데, 부실학회인 것 같은데라고 떠요. 그러면 X. 역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내가 구글에서 선행 연구를 했어. 선행 연구를 해서 선행 연구를 막 조사하고 있었어. 아니면 챗GPT가 이런 논문을 읽어봐라고 해서 읽어봤어. 딱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학술지가 난 좀 처음 들어보는데 의아한데 영어니까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 학술지를 S2 저널에 검색해 보세요. 아까 봤죠? 제목이 교묘하게 달라요. 교묘하게 다르니까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셔가지고 아 요것들 건전하구나 요거 괜찮은 학술지구나라는 거 파악하신 다음에 투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초고전 체크리스트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죠. 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인 거죠. 표절 예방 솔루션 활용법.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논문을 내가 다 썼다. 논문을 다 쓰고 나서 나는 이제 내 논문이 좀 표절률이 얼마가 되는지 표절 검사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나 지금 선행 연구 잘 받고 논문 내가 잘 썼고 논문 잘 써서 난 지금 연구윤리 점검할래. 이 부분입니다. 연구윤리 점검할래. 그럼 요거 점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홍익대학교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카피킬러, 터니딘, 아이테니티케이트 요 세 가지 플랫폼에 들어와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요게 뭔데요? 라고 보면 내가 논문을 다 썼어요. 한글 파일, 워드 파일, PDF 파일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카피킬러, 터니딘, 아이테니티케이트에 올려줍니다.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올리게 되면 지금 아까 말했죠? 표절 검사를 해보고 내가 올렸던 문장마다 뜯어서 그 문장은 지금 여기 있는 기존의 이 논문과 유사해. 혹은 이 논문과 동일해. 이 논문에서 인용 표시가 없어. 이런 것들 쫙 뽑아줍니다. 그래서 결국 너의 표절률은 몇 %야라고도 말해줘요. 이게 한글이, 이게 카피킬러였는데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게 지금 표절 검사 도구, 논문 유사 검사 도구, 표절 예방 솔루션이에요. 그럼 이게 몇 %라고 나오면 그게 절대적인 건가요? 모르죠. 왜냐? 여기에서는 기존 어, 여러분들께서 올렸던 문장이 기존의 이 문장과 동일하다고 해서 들고 온 거니까. 그죠? 그럼 동일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직접 인용 표시, 큰 따옴표 써서 참고문어 넣거나 아니면 말 바꿔 쓰기를 하거나 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피킬러, 터리린, 아이테니케이트 세 가지가 있고요. 26년부터 드디어 카피킬러 학부생 이용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박수 치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모두 다 카피킬러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문헌들 간의 인용, 참고 구조를 파악해서 충족 계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절 검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표절률, 표절 검사, 문헌, 보고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분들 리포트 쓸 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추천드린 게 뭐냐면, 나 대학원 진학할 건데, 대학원 그래서 약간 수업 계획서나 아니 그러니까 학위 뭐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아니면 취업할 때도 자기소개 쓰고 그럴 때 요즘 기업들이나 그런 데서 다 표절 검사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먼저 올려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특히나 뭐 보고서나 리포트, 턴페이퍼, 대학원생분들의 뭐 소논문 이런 것들 다 올려보시면서 표절률이 얼마인지 확인하면서 그 표절률을 낮추면 되겠죠. 그죠? 이게 카피킬러고 한글 위주로만 됩니다.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뭐 한글 많이 사용하시니까 카피킬러 그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다음으로 터니딘과 아이덴티티 케이스는 좀 영어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터니딘
한국어도 지원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외 논문을 포함한 학술적인 글의 유사도 마찬가지예요. 표절 예방 솔루션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누가 사용할 수 있냐고요?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님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용으로 사용한다면 바로 계정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터니딘 같은 경우에 이제 교강사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용하시고 싶다면 이제 AI 감지 기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IT 니케이트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전임교 대학원생분들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로 된 학술 논문. 그래서 난 영어로 된 학위 논문 쓰는 사람들은 터니딘으로 가야 되고 학술 논문을 좀 보고 싶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 IT 니케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피킬러부터 볼게요. 자, 카피킬러, 터니딘, 알테니케이트 모두 다 어떻게 표절 예방 솔루션이고요. 우리 홍익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가시면 연구 학습 지원이 있고 논문 작성 도구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 윤리 및 표절 예방 들어가시면 카피킬러, 터니딘, 알테니케이트 나오죠. 드디어 학부세 이용 가능해요.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로그인 먼저 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게 되면 카피킬러와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고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만 로그인 하시면 카피킬러 바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썼던 리포트, 턴페이퍼, 논문 업로드 하시면 돼요. 업로드 하게 되면 표절 검사를 하겠죠. 표절 검사하게 되고 우리 GPT 킬러라고 해서 내가 혹시라도 GPT에서 썼던 내용들을 좀 들고 왔어, 바로 썼어요. 그럴 때 이거 GPT가 쓴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단계가 이제 GPT 킬러인데 26년 2월까지 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본 다음에 이렇게 문서 표절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따 시연할 겁니다. 들어가는 방법 카피킬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용 방법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로그인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했다면 자동적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죠? 들어오시면 되고, 자, 문서 업로드. 해서 내가 원하는 문서 평가라고 있을 거예요. 문서 평가 들어가시면, 내가 올린 문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카피킬러 바로 가기. 카피킬러 바로 가기에서 바로가 됩니다. 그러면 문서 평가 들으시면 되고, 문서 평가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피킬러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 업로드해서 평가하기를 눌러보시면 되는데 한 1분에서 2분 우리 홍익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좀 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올리고 나서 다른 거 하고 계시면 바로 됩니다. 자, 여기서 별표할 점은 뭐냐면 이게 표절률로 표시되는 게 무조건 왜 이거 표절이야? 나 이거 내가 썼던 문장인데 문장이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말 바꿔 쓰기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는 거고 우리 이 카피킬러가 절대적이냐고 말했을 때 절대적이진 않다. 카피킬러 검사 문서와 비교 문서의 문장별로 유사성을 이제 표절률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학계나 아니면 그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이용자의 책임이고 카피킬러는 이거 표절입니다라고 최종 판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이걸 보고 같이 판단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기를 보시면 아까 말했죠. 내가 문서를 업로드하게 되면 우리 문장마다 점으로 연결되죠. 문장점, 그 다음에 또 끝나는 문장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씩 뜯습니다. 총 몇 문장이 있고 그 문장 안에서 이 문장은 지금 내가 기존에 우리가 올린 시점보다 기존의 이 문서와 동일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 지금 A라고 하는 논문에서 나왔던 문장과 동일한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죠? 내가 이거 참고문을 안 달았네. 혹은, 이거 참고문을 달았으니까 패스. 혹은, 이게 이 문장이랑 완전 좀 똑같네. 그럼 난 여기서 좀 말 바꿔 쓰기를 해서 이 표절률을 좀 낮춰야지. 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절률을 좀 낮추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런 4번 문장을 보니까 이 문장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 여기에 있는 이
블로그에 있는 문장과 동일합니다. 혹은 여기에 있는 뉴스 기사와 동일합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 문장 혹은 동일 문장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 기존에 이 문장과 좀 비슷하구나. 내가 썼던 이 문장의 흐름이 기존에 A라고 한 논문과 조금 유사하네. 말 바꿔 써야지. 혹은 그럼 난 아싸리 그 직접 인용을 할래. 큰 따옴표 두 개를 써서 난 직접 인용하고 바로 참고문은 달아서 아무도 시비 못 걸게 해야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 보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피킬러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이용해 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총 몇 문장이 있고 그 문장 중에서 의심 문장이 뭐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결과 보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터니짓과 아이덴티케이트는 비슷합니다. 흐름은 비슷해요. 근데 터니짓 아까 말했다시피 영어 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 필수입니다. 그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학생용, 교강사용. 학생용은 누구나 자기 계정만 있으면 다 됩니다. 계정 이용하는 방법, 학생용 터니짓은 이런 식으로 우리 골뱅이 g.홍익점.ac.kr 있죠. 요 아이디로, 요 계정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는 방법이나 이런 클래스넷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넷 아이디와 등록 키를 조회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터니진이었고요.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들어갔어. 마찬가지 별도 계정을 생성해야 돼요. 아까 카피킬러와 다른 점은 터니딘 같은 경우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대신에 만들 때 골뱅이.홍익점, g.홍익점.ac.kr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만드셔서 별도 계정 필수, 비주얼 검사 결과 보기 하시면 됩니다. 계정 만드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계정 만드셨죠? 이렇게 만들었고 학생용 계정 만들 때 이렇게. 그럼 교수님 계정 어떻게 만드냐? 어, 홈페이지 가면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신청서 쓰셔서 여기 메일로 보내시면 교수님 강사용 될 거고 교강사용에서는 AI 기능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업로드 하시고 여기로 해보시면 되겠죠. 결과 보기도 이런 식으로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유사성, 일치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마다 뜯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문장마다 뜯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이 유사하다 싶으면은 바로 바꾸면 돼요. 바로 바꿔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말 바꿔 쓰기나 아니면 참고 문헌을 직접 인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출처 표시도 다음에 이 문장은 여기랑 동일한데요. 그런 것들 없애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트니티 케이스는 영문 학술 논문 위주. 그래서 좀 심사 시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만 이용 가능하고요. 대학원생분들도 신청서를 내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별도 계정 생성하셔야 되고 표절 검사 결과 보기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로그인 하실 때는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여기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분들도 만약에 영어로 된 학술 논문을 좀 투고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로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는 거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홈페이지에서 아이트니티 가시고 거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시면 마찬가지 문서 업로드 있죠? 업로드 할 때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되고 내 문서 업로드 해보시면 됩니다. 결과 쫙 나오죠. 제가 했던 거거든요. 여기 빨간 색깔인데 이거 빨간 색깔 뭐다? 이거 출처 표시 누락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여드리는 표절 예방 솔루션은 뭐다? 기존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들을 여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지금 이 문장 기존에 내가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들고 간 것 같다. 말 바꿔 쓰기를 해야겠다. 바꾸시면 표준을 내려갑니다. 아니면 큰 따옴표 써서 직접 인용 표시해버리면 되는 거죠. 네, 아까도 말했죠. 모든 논문 다 직접 인용해보면 어떻게 해요? 표절이죠. 자신의 것이 종이 되고 남의 것이 타인의 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 그것도 표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덴티케이트까지 같습니다. 출처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AI 글쓰기 감지 기능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죠. 카피킬러 같은 경우에 가면 몇 퍼센트 해야지 표절률로 안 잡혀요? 정답 없다라고 나와요. 그죠?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카피킬러 이용하는 방법 좀 더 온라인으로 보고 싶은데요. 나옵니다. 온라인 강의들 좀 더 있나요? 연구윤리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술 질의응답 같은 데 가셔서 이런 것들도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카피킬러, 터니딘, 아이덴티케이터 어떻게 들어가는지랑 전반적인 연구 윤리 관련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도서관 홈페이지 있고요. 도서관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구글에 홍익대 도서관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연구학습 지원 이 메뉴로 가세요. 연구학습 지원 가시면 연구윤리 및 표절 예방 보이시죠? 오케이,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들 좀 나와요. 연구윤리 가이드,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제가 뭐 가짜 학회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이거 키워드 이렇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약간 가이드 형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해 보시고 여기로 봐야죠. 표절 예방 솔루션, 표절 예방 솔루션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피킬러, 터니딘, 아이덴티케이트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네. 아까 말했죠. 카피킬러, 홍익대학교 학부생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학부생들도 카피킬러 많이 이용해 주세요. 들어가는 방법 카피킬러 바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터니딘, 아이덴티케이트 똑같아요. 자, 카피킬러 들어가는 방법 카피킬러 바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오죠. 자동으로 로그인 됐어요. 혹시라도 안 된다? 뭐 여기 클릭해 보시면 되겠죠? 이용 방법도 있고 쭉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다? 문서 평가. 내가 지금 문서 평가할 거야. 벌써 이거 테스트를 했는데 벌써 표절률 80인데 좀 지울게요. 문서 평가입니다. 문서 평가를 누르면 카피킬러에서 로그인 한 다음에 문서 평가를 누르면 문서 평가를 한 번 더 누르세요. 문서 평가를 한 번 더 누르면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내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일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이용교육에서 25학년도 관계방 예시 제가 업로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검사 가능하다고 떴어요. 이 검사 제목 쓰시고요. 원하는 파일 드래그 앤 드랍 혹은 여기다가 바로 텍스트로 쳐도 된대요. 그죠? 텍스트로 쳐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파일을 올렸습니다. 검사 가능하대요. 검사 가능하다고 뜨면 검사하기 눌러주시면 자, 검사하기에서 GPT 킬러 2월까지 가능해요. 지금 내가 쓴 글이 생성형 AI가 썼다라고 의심이 되는 것들도 볼래 말래. 오케이, 그럼 볼 거야. GPT 킬러 체크하시고 카피 킬러는 뭐다? 표절 예방 솔루션. 당신이 올렸던 지금 예시 파일 있잖아요. 내가 올렸던 보고서나 텀페이퍼나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나는 과제물로 할래요.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독후감도 있고 나는 과제물이에요. 근데 그 과제물이 기존에 나왔던 것들과 6어절 이상 한 문장에 일치해 이렇게 표절 기준이에요.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 쭉 있고 평가하기 누르세요. 그러면서 평가 시작하겠습니까? 시작합니다. 라고 떠요. 그러면 아까 1분에서 2분 걸린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한국인 정서 조금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가 카피킬러 홈페이지 한번 더 가볼게요. 네, 카피킬러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GPT 킬러도 있고 이용 방법도 있고 고객센터도 있는데 우리 고객센터 한번 가볼게요. 고객센터 가시면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하나 표절률 좀 높은데 어떻게 될까요? 팁이 있죠. 특히나 대학원생분들 이거 카피킬러 제출이 필수입니다. 논문 썼을 때 그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 몇 퍼센트 이상이면 표절인가요? 절대적 기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대학원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교육 자료 한번 가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고객센터에서 교육 자료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은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들 들어보시면 요거 아마 듣는 게 들어야지 졸업이 된다고 들었는데 한번 그건 한번 대학원에 물어보시고 올바른 생성 AI 활용을 한 윤리 교육 이런 것들도 있고 카피킬러 이용 가이드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요거 바로 해서 보셔도 좋고 뭐 논문 작성과 글쓰기 윤리라든지 올바른 인용 아까 봤죠 연구윤리 그죠 이런 것들 과학 논문 작성법 대학생 새내기를 위한 학습 윤리 뭐들 있습니다
교율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온라인 강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자료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복 해제 어떤 것들 출처 인용 이런 것들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 평가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볼까요? 오케이. 와우, 표준이 높네. 제가 했던 거거든요. 오케이, 결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업로드했던 거예요. 결과 확인하러 갑니다. 상세 보기 한번 볼게요. 결과 다운로드도 됩니다. 상세 보기로 다운로드도 되는데 다운로드해서 보도록 할게요. 상세 보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와우. 지금 이 문장이에요.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과제는 도서관의 대외적인 협력과 관련된 항목이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6개 단어죠. 이 단어는 뭐다? 이 문장 안에서 6개 단어가 일치하네? 이거 어디에서 일치하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어, 대학 도서관 진흥 조합 계획이라고 하는 여기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랑 일치한데 이렇게 나온 거죠.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파란색으로 뜨죠. 이런 것들은 뭐다? GPT가 쓴 것 같아라고. GPT가 쓴 것 같아라고. 근데 제가 소름 돋게도 GPT가 쓴 것 같아 이런 것들이 GPT가 꼭 안 썼다 할 수 있지만 저도 약간 볼게요. 이거 잘 보세요.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단순한 시설 이용 확대를 넘어 공공지식과 이거 파란색으로 나왔죠. 이 위에 거는 보지 마시고 요거부터 보세요. 요거 실제로 제가 GPT에서 들고 왔거든요. 보세요. 도서관에 이거 코드를 제가 들고 왔거든요. 잡아줍니다. 이게 좀 더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뭐다? GPT가 말해준 거 그대로 들고 오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 주민에 대한 기술과 뭐, 과학 분야 저변 확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썼던 거는, 이 빨간 색깔 정말 관련 없지만, 그래도 이 문장과 좀 6개의 단어들이 동일하게 여기로 포함되네. 그럼 내가 문장 바꿔쓰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요거 보세요. 빨간색. 지역의 도서관의 이용료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는 여기. 지금 이 논문. 한국 도서관 정부 학회지 24년 여기에 실렸던 것과 동일하네? 가보니까 내가 썼던 이 문장. 빨간색으로 나왔죠? 이 문장은, 와우, 맞네.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이 문장과 동일하네. 라고 나오죠. 동일하네. 동일하네. 지금 보세요. 제목 요거거든요. 요 문장, 이 논문과 이 논문이 동일하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 말 바꿔 쓰기를 하든지 출처 표시를 정확하게 하든지. 근데 이런 식이면 출처 표시도 문제가 아니겠죠? 요거는 내 말로 다시 바꿔 써야겠죠. 이런 것들. 그렇죠. 특히 지역사회 개방을 통해 도서관은 교육, 문화, 복지, 정보 복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오케이. 요거 왜 파란색으로 썼지? 잘 볼게요. 특히 지역사회 개방을 통해 있다. 와우. 이 문장 그대로 제가 들고 왔는데 바로 파란 색깔 표시됐어. GPT가 썼지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할 만하죠. 왜냐면 난 진짜 GPT가 들고 온 거 썼으니까. 이런 것들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볼까요? 이것도 이런 것들도 볼까요? 웹 기반 콘텐츠에서 다양하게 포함된 이런 것들도 있다. 이것도 보시면 클릭해 보잖아요.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하구나. 이것도 볼까요? 요거 지금 이 논문과 동일하구나.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거는 뭐다? 빨간색으로 된 건 동일 문장. 내가 지금 기존에 있던 문장과 동일합니다. 라는 거고. 그럼 보라색인가요? 요거는 GPT가 쓴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아까 바탕을 다운로드 했죠. 나의 개인정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전체 총 53개 문장이 있어. 53개 문장 중에 12개 문장은 동일해. 그 다음에 10개 문장은 좀 의심되는 문장이야. 그 다음에 30개의 문장은 좀 GPT가 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돼. 그죠? 그럼 요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GPT가 쓴 문장들은 좀 없애고, 그죠?
의심한 문장들이나 동일 문장 같은 경우는 말 바꿔 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인용을 하거나 출처 표시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게 출처 표시를 제대로 해서 표절률을 낮춰야겠죠. 64% 이거는 제출이 안 됩니다. 그죠? 심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피킬러 가셔가지고 문서 평가 해보시면 되고 그 평가하고 나서 혹은 평가하기 전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고객센터 가셔가지고 다양한 것들 있으니까 이용해보시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피킬러. 이제 학부생도 이용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다음에 터니딘 요거는요 학생용 만드셔야 됩니다. 이메일 만드셔야 되고요. 만드시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 클릭하기 눌러가지고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을 겁니다. 조회하셔가지고 터니딘 바로가기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계정 없잖아요. 그죠? 계정이 없는 사람들 여기 클릭하세요라고 해서 나 학생인데요. 클릭하시고 클래스 아이디 키는 어떻게? 여기 클릭하기 눌러주시면 바로 나와요. 클릭하기. 그러면 클릭하기 하셔가지고 이름 쓰고 이메일 주소 쓰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이메일 주소는 뭐라고요? 골뱅이.g.홍이.ac.kr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번에 했던 블락생 아이디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죠. 이러고 시고 나오고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내려가서 여기서 열기 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과제 업로드 기존 했네요. 이렇게 기존 했으니까 요거는 뒤로 가게 하고 기존에 안 했던 여기로 가셔가지고 과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과제 업로드 하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테스트로 해보고 선택하실 수 있겠죠. 아까 좀 영어로 된 것들 위주로 해볼게요. 영어 테스트 2 해보시면 되고 업로드하는 파일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같은 경우는 워드나 PDF 추천드립니다. 파일 제출해보시면 됩니다. 나오죠. 쭉 나와 있고 터닝의 제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제출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오히려 여기가 좀 더 빨라요. 유사성 검사 성적 나오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썼던 문장을 뜯어서 옆에 딱 이거 시뮬레이트 나오죠? 이거 초록 색깔 뭐지? 이 초록 색깔은 여기에서 들고 온 거랑 똑같네. 그죠? 이건 뭐지? 이거 여기서 들고 온 거랑 똑같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처 표시 다시 해야겠다. 이건 뭐지? 이 4번은 뭐지? 4번 나오죠. 1번은 뭐지? 1번 요거랑 똑같네 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강 사용은 여기 신청서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워드 파일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터니딘 마찬가지 아이덴티케이트 동일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하셔서 여기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터니딘이나 아이덴티케이트 모두 다 표절 예방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썼던 보고서나 논문들을 보고 이거 지금 표절률이 얼마일까를 보시면서 표절이 높구나. 그럼 내가 말 바꿔 쓰기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학습 지원에서 연구윤리 및 표절 예방까지 오늘 확인했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는 했지만 아까 S2 저널 여기로 가세요. S2 저널 가보시면 우리 부실학술지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은 우리 마스터 저널리스트가 요런 저널들 학술지들은 좀 안 된다라는 것들. 예를 들어 줄게요.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를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나 학술지에서 여기에 투고할래. 볼까요? 이 학술지의 등급을 볼까요? 와우, 1등급이고요. 316개 비즈니스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단연코 1등급, 1급 SSCI 등재되었네요. 그죠? 근데 교묘하게 와우,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라. 빌드 리스트 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혹은 내가 이런 가짜 학회 정보들 보고 싶다는 가짜 학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분들께서는 내가 논문을 투고할 때 어디에 투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에 저널들을 가셔가지고
좀 보시가지고 나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어떤 학술지들이 있는가를 좀 보셔도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오늘 했던 거는 연구학습 지원에서 연구 윤리 및 표절 예방 혹은 학술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초고 지원도 있으니까요. 한번 초고 할래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의해 보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것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렇게 좀 마칠 거인데요. 연구윤리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구윤리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럼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부적정행위가 뭐였는지 봤었고요. 최근 떠오르는 생성형 AI 표절 이슈 있었죠.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봤고, 아까 봤던 부실학회나 의심학술지 보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표절 예방 솔루션, 카피킬러, 터니딘, 아이덴티케이트까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카피킬러 이용하는 방법들은 아까 해당 플랫폼에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카피킬러 터닝인 ITK10은 도선 홈페이지 유튜브에 홍익대학교 유튜브에 실제로 이용하는 시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우. 1시간 달려왔네요. 네. 오늘 교육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아니죠. 화면에다가 QR코드 놔뒀고 채팅창에다가도 URL 보냈습니다. 설문조사 완료해주시면 제가 도서관 우수 이용자 점수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녹화되어 있고요. 제가 나중에 도서관 홈페이지, 자꾸 홈페이지라네. 홍익대학교 유튜브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재하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할 것 같네요. 그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커뮤니티에 우리 SNS 있습니다. 도서관 SNS 있죠? SNS에 여기 유튜브에 가시면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교육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위 논문을 쓸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학위 논문 검색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대학원생분들. AI를 활용해서 난 좀 도서관에 있는 내용 좀 검색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죠. 당장 다음 달에 졸업인데 2월 달에 졸업하는데 도서관 어떻게 이용하지? 다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SCI급 논문을 어떻게 활용하지? 활용됐죠. 사실 미술 전공인데 미술 전공 관련된 DVD들이 뭐가 있을까? 와우, 다 있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세상에 또 구독자가 한 명 늘었네요. 행복합니다. 이런 것들 보셔도 좋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늘 교육 들었잖아요. 그죠? 요거 꼭 했어요. 수기 공모전. 오늘 교육 들었던 거 바탕으로 이런 교육 수기 공모전.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양식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탑재만 해보시면 아하 이런 것들 좀 좋았다. 교육 이런 것들 좀 더 해달라. 하는 것들 의견 좀 받는 거니까요. 커피 쿠폰 드립니다. 2월 2일까지 다음 주까지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마 쓴 사람들은 다 커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 제가 채팅창에도 한번 올렸고 QR코드도 있는데 교육 설문조사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